어제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지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2주 전에는 민주당이 30대와 40대에서도 국민의힘에 밀렸으나 이번에는 다시 추월당했습니다. 제 같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당권 이전 투구가 꼽히고 있는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승리한 데 취해 국민의힘이 오만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재 당 돌아가는 상황은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재론 가운데 지지층들 사이에선 분란만 일으키는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혼란의 분수령이 될 윤리위 징계 날짜가 곧 잡힐 듯합니다.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어제였던 16일 귀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요즘 주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국민의힘이 오만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지층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이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승리한 데 취해 국민의힘이 오만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어제였던 지난 16일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지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32%였는데요.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선과 지선 참패 후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20%대에 머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특히 2주 전에는 민주당이 30대와 40대에서도 국민의힘에 밀렸으나 이번에는 다시 추월했습니다. 한 개의 여론조사가 현재 민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세가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심엔 국민의힘의 당권 이전 투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만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권 초기 집권 여당이 가장 신경을 쓰고 매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선거가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이준석은 자기 정치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또 거기까지 가서도 선배의 일종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선물한 분리바라는 철퇴 사진을 올리고선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모방망이로 한 대 때리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이준석의 철부지 행동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리고 이른바 혁신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준석은 2번의 선거에서 이겼는데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자, 이거 착각이죠. 보통 큰 착각이 아닌데 이준석이 잘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있었던 현 야권의 내로남불, 비상식, 그리고 위선
또 부동산 실정을 비롯한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과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는데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있다, 어이없다, 이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이준석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당을 장악해 권한과 권력을 극대화하고 2년 후 총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2년 뒤 총선에서 서울 노원에 출마해 영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다음에 자신도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어 볼까?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 현재 국민의힘의 모든 분란이 이준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이 띄운 혁신위부터가 그렇죠. 자직 2년이나 남은, 그것도 자신의 당대표 임기 밖에 있는 총선을 겨냥한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 혁신의 일환으로 공천룰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 또한 2년 뒤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박과 선전포고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또 이준석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 참 요즘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그게 뭐냐? 이준석 본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력화를 하면서 자기에 반하는 당내 의원들의 세력화에는 학을 띠면서 거의 경기에 가까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현재 국민의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 3부류의 세력화 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일부 세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을 일컫는 친윤 세력,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옛 국민의당 세력, 이렇게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아무래도 세가 약한 안철수 의원이 옛 국민의당 몫으로 할당받은 2명의 최고위원 중 1명을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죠. 쟤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합당 취지에 맞지 않는다, 왜 안철수 의원이 옛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아닌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작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최고위원 추천권 2명 중 1명을 친윤인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건 당내 세력이 약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친윤 세력에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비교적 세가 약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친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고요. 반대로 친윤은 이준석 대표 견제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에 친윤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텐데, 이 두 개가 서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궁지에 몰린 이준석이 학을 띠고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내 당내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이준석 징계와 관련한 당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4일 개최냐 27일 개최냐 이런저런 논란과 말이 많았는데요.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어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달 24일, 27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회의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약간 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품위 위반을 했다는데 그럼 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품위 위반이 어떤 기준인지 윤리위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피해자도 증거도 없다, 그런데 어떤 명분과 근거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리위가 위원회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밖에도 윤리위 측은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이기 전에
당원이고 모든 당원은 윤리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받아친 것인데요. 제밖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인 이준석의 소명자료 제출을 당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준석이 징계위 개최일을 재촉하는 이유가 뭔지, 또 징계위는 왜 개최일을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귀국한 이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회의 날짜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윤리위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